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영상에도 복습 따위는 없습니다. 복습한답시고 시간 질질 끄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복습하고 싶으시면 그냥 지난 영상 보고 오세요. 지난 영상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공급 유형과 당첨자 선정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본인한테 맞는 준비를 하고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을 원한다면 당첨자 선정 방식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무조건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멱살 잡고 청약 보객이 2편 공급 유형 N 당첨자 선정 방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한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이 밑에는 해당 사항이 많이 없으므로 패스할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지루하게 굳이 특별공급에 대해서 읽어드렸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런 혜택 무조건 받아야죠. 특별공급 주요 대상입니다. 본인의 세대가 특별공급에 여러 개가 속한다면 공부해서 가장 당첨되기 유리한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고요. 본인 세대는 특별공급에 속해 있지 않아서 특별공급을 아예 포기한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 세대를 특별공급으로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부양해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조건을 맞추던지 아이를 더 낳아서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에 맞추던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청약을 해야 하냐고요? 청약 당첨이 어디 쉬운 줄 아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심지어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 통장 없이 특별공급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걸 안 한다고요? 무조건 해야겠죠. 일반 공급은 그냥 일반 공급이에요. 그냥 일반 공급이에요. 이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공급 유형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가 많이 생겼죠. 먼저 공공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습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받되 장기 모기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며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의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과거의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한 유형이죠. 한마디로 나라와 7대3으로 공동투자하는 겁니다. 선택형은 말 그대로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해요. 나눔형과 선택형은 아직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공고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 두 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이 두 유형에 당첨될 정도면 일반형에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거든요.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 주택으로 100% 내소유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일반형이 최고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공급 비율입니다. 공공분양은 공익성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특별공급의 비율이 말도 안 됩니다. 나눔형은 특별공급 80%, 일반공급 20%, 선택형은 특별공급 무려 90%, 일반공급 10%, 일반형은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 이렇게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다면 민간분양은 어떻게 될까요? 민간분양은 아주 깔끔하죠. 특별공급, 일반공급밖에 없습니다.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은 30에서 60%, 일반공급은 40에서 70%입니다. 대부분 일반공급이 7대3, 6대4 비율로 높지만 대중 없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공급 유형과 비율을 알아봤는데요.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압도적인 주력이고 민간분양은 일반공급 비율이 높긴 하나 특별공급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죠. 이렇게 특별공급의 존재는 아주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특별공급의 자세한 사항들은 추후에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한 혜택인 만큼 특별공급 유형마다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당첨자 선정 방식도 각각 다 달라요. 지금 우리는 무조건 특별공급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특별 공급 얘기만 했죠.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일반 공급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청약에는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두 개 다 넣어야겠죠.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공 분양은 순위 순차제, 추첨제, 민간 분양은 가점제, 추첨제인데요. 이번에는 순위 순차제와 가점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제는 그냥 추첨이니까요. 먼저 공공분양의 순위 순차제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과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다른데요.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통장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패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부터는 첫 번째,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두 번째,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달 시 무주택 기간은 안 보고 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게 공급한다는 얘기인데요. 대부분이 우선 공급에서 끝나죠. 그렇다면 저축 총액 순인이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씩 넣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현재 기준 달에 2에서 50만 원씩 넣을 수 있는데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매달 50만 원씩 2년을 넣으면 저축 총액 인정 금액은 50만 원 곱하기 24개월은 1,200만 원이 아니라 인정 금액인 10만 원 곱하기 24개월은 240만 원입니다. 10만 원 이상 넣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공공분양 일반 공급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최소 1,500만 원에서 작년 6월 동작구 수방사 같은 경우 2,550만 원이 커트라인이었죠. 2,550만 원이면 10만 원씩 21년 3개월을 납입해야 당첨되는 겁니다. 이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얘기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4편쯤에 만들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민간분양 가점제입니다. 말 그대로 가점제인데요. 총 84점 만점으로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해요. 가점 항목 및 점수를 한번 볼까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수 35점, 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입니다. 서울 주요 입지는 69점이 커트라인이죠. 자, 지금까지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공급 유형과 당첨자 선정 방식을 봤는데요. 공공분양의 순위 순차제, 민간분양의 가점제, 대충 후루룩 지나간 느낌이죠. 제가 그렇게 말한 엄청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영상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